네, 스테파니 포에트리 I Love You 3000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모성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모성애와 부성애가 크게 다를 것 없겠죠. 이 땅에 또 수고하고 헌신하신 아버지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죠? 예,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2012년도 중앙일보에서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는 경험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범죄학의 생애 과정 이론 접근 방식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강력 범죄자들이 어떤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명예롭진 않지만요. 수원지방법원에서 3년간 살인, 강도,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이들 중에 유죄가 확정된 159명의 성장 배경, 학교 생활을 조사를 한 양형 조사 보고서와 해당 사건 판결문을 활용을 했습니다. 분석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교수가 맡았고요. 강력 범죄자들의 가정사는 한마디로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 부모의 이혼, 외도, 학대,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을 경험한 아이 시절에 강력 범죄자의 비율이 무려 66.7%에 달했다고 해요. 부모의 직접적 신체, 언어, 폭력, 방임 등의 학대를 받았던 이들은 34.7%로 조사됐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결손가정 출신은 38.8%였고요. 또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이들도 15.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이런저런 가족 간의 불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모 씨의 사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최 씨는 7살 때 부모와 이혼을 경험했고요. 잦은 가출을 일삼던 어머니가 아버지 폭력에 못 이겨서 7살짜리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요.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계모는 최모 씨를 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고요.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학교에서 갖은 사고를 치다가 제적을 당했습니다. 학교 제적 이후에 폭력, 상해, 전과 등 범행을 반복하고 소년원을 들락거렸던 최모 씨는 2009년도 함께 살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불운한 가정사를 지녔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유발 요인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분명하다. 최모 씨 사례와 같은 이른바 홈메이드 크리미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존속을 살해한 이들의 가정 환경은 더욱더 열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존속 살인범 중 80%가 부모로부터 신체, 언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모와의 관계는 모두 적대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조사에서 강력 범죄자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수치로 가족에게 학대받고 또 어떤 그 방치를 당했던 그런 경우들은 바로 학교와 사회생활에 부적응, 따돌림, 폭력행위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강력범죄와 성장기 환경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경기대학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인간이라면 적대적 관계에서 누구나 살의를 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억제하고 분노를 사귀는 반면 어린 시절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들은 순간적 유혹에 노출돼 강력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강력 범죄를 막는 근본 대책이 돼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유태인 속담이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단독으로 뜻한다기보다 아버지도 포함을 시켜서 말을 한다,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정서적 불안과 폭력성,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로 성장하고, 그리고 더욱 쉽게 범죄에 노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사례도 있지만 그 아이의 슬픔과 아픔을 그 인생에서 치유하기란 쉽지가 않다. 어디에 있든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더스데이가 지났어요. 5월달. 그리고 이제 6월, 오늘 19일인데 내일이 파더스데이입니다. 하루 앞두고 있어요. 토요일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이가 부르는 곡 아버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인순이 아버지. 네. 그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 이런 말 우리 또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해요.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위대하고 분명히 헌신적이지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또 더 깊고 그윽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니까요.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전 서울대학교 병원장 한만청 박사의 책이에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실제 본인이 암이 걸렸습니다. 생존율 5% 미만에서 살아났고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암이 불치병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생존율이 70%가 넘었죠. 또 5년 이상 살게 되는 암 환자도 늘어났고요. 그동안 암에 걸려서 암을 이겨낸 의사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지역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은 98년도에요. 생존율 5% 미만이라는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자가. 그 이후에 또 전이가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기적적으로 암을 완치하고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이 책은 서울대학교 병원장으로 재직했던 한만청 박사가 말기암입니다. 그냥 암이 아니라 극복하고 20년 동안, 그냥 극복한 게 아니에요. 네, 60대에 걸렸는데 무려 20년 이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98년도에 처음 간암 선고받았고, 또 암 덩어리를 성공적 수술을 했는데 제거해서 또 바로 또 폐로 전이가 됐다고 해요. 그 이후에 전이된 암은 생존율 5%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았고요. 동료 의사들도 힘들다고 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비방, 대체요법 이런 것들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자가 현대의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쉽게 현혹될 수는 없었겠죠. 저자는 현대의학만을 믿겠다는 신념으로 치료에 매진해서 기적적으로 암을 완치하게 됐습니다. 우리 나이로 지금 88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2017년도 기준으로 84살이죠. 건강하게 또 활발하게 강연도 하고 후진도 양성하고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이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2006년도에 간에 또 방광에 이렇게 2번 종양이 발견됐는데, 자기만의 생활습관, 식이요법, 또 운동과 치료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암이 극복하는 그런 극복기이기도 하지만 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생활습관, 운동 방식, 또 그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병을 싸워 이겨 무찌르자라는 사고 대신에 병과 친구가 되고 잘 달래고 얼르고 타일러서 떠나보내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먼 이야기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암이라는 병에 대해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마와 싸우는 건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동료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더스틴 린치가 부릅니다. Small Town Boy. 사실 제가 이 책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자 선정하게 된 이유로는 제 주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셨고 또 암을 극복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 몇 년 전 기억으로는 뉴욕, 뉴저지에서 제가 성인 영어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 학원에 저에게 개인 수업 받으러 온 학생분이셨어요. 아름답고 혈색 좋고 또 40대 정도 된 여성분인데 어느 날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본인이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 선고 받고 6개월 정도 판정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요. 본인 말로는 위험만리 타양에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그 남편과 아이를 두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어느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매일 약초를 캐고 또 개인집인데 찜질방처럼 불가마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몸을 지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점심까지 약초를 캐고 그런 생활을, 단조로운 그런 생활을 1년을 했는데 항암 치료 받다가 타국에서 죽느니 내가 태어난 나라로 가겠다 했던 그분이 1년 만에 돌아와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게 광고도 아니고요. 또 누구한테 건네 들은 것도 아니고 당사자한테 직접 본인이 치유를 경험했던 당사자한테 들었던 얘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또 다음 순서는 그 죽음보다 고통스럽다는 항암 치료인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그 땡튜브 보고 있는데 그 정진이라는 외자예요. 정진, 아주 젊고 잘생긴 20대 남자가 있는데 제목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어느 날 다들 아시죠? 알 수 없는 하지만 알 것 같은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갑자기 이렇게 리커멘드 돼가지고 제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영상이. 그거 제가 셀폰으로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서 봤는데 그 정진이라는 분이 남자분인데 너무 참 착하게 아주 티 없게 생긴 잘생긴 얼굴이에요. 제가 또 남자를 좋아하는 건, 남자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너무 외모가 참 잘생겼다. 네. 이렇게 더듬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뇌종양 판정을 받고 세포가 전이 돼서 눈이 점점 안 보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의사가 수술 받으면 반반 확률로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안 받으면 3개월 이후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이 정진이라는 분 나이가 17이었는데 그 치료받다가 죽고 싶지도 않았고 죽음보다 고통스럽다는 그 항암 치료로 병실에 누워있다가 마지막까지 이 이팔 청춘 10대 나이에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몇 주 시간을 달라고 하고 병원을 나왔는데 그 이후에 무작정 그 공원을 뛰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암 환자에게 달리기가 곧 항암제이다
이런 기사나 그런 것들을 보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게 그런 말이 있나 했는데 있어요. 책도 있고 암 환자에게 달리기가 항암제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암 환자에게 달리기가 좋은가 봐요. 네. 걷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리고 그때부터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가공식품, 설탕, 소금, 후추, 이런 그 미원, 조미료 이런 거를 다 끊었다 그럽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무작정 뛰었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본인이 한 이야기인데, 몇 주 후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는데 세포 전이가 멈추었고 축소되어 가는 중이다, 이런 진단받았다 그럽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정면으로 어쩌면 반박하고 있는 게 오늘 다룰 이 책입니다.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자. 이 책은 절대 민간요법과 민간 약물, 근거 없는 소문, 거짓 광고, 허위 광고,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 현대의학만 믿어라, 이 책의 주요 내용인데요. 암과 친구가 되어 암을 멀리 떠나보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친구가 되라. 그래, 우리 주변에는 영지 달인물을 먹고 낫다는 분도 계시고요. 찜질을 해서 낫고, 달리기를 해서 낫고, 나무를 먹어서 낫고, 정말 많습니다. 손톱, 발톱을 치료해서 나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현대의학만이 답이다. 어떤 선택도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을 지어야겠지만, 저자의 말대로 근거 없는, 그 다음에 현혹적인, 과장된 어떠한 정보도 신중히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약물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3개월 남았습니다, 김어준 씨,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아니면 가족에게 돌아가서 집으로 가서 건강한 나만의 식단으로 달리기를 하던 찜질을 하던 이런 방법을 할 것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자, 이 책을 통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반갑지 않은 친구, 암을 만나고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까지고요. 1부 마지막 곡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듣고 돌아와서 6시 2부 순서로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입니다. 암은 다스림의 대상일 뿐 근절의 대상은 아니다. 잘 달래면서 함께 지내다가 언젠간 돌려보내야 할 악동 같은 존재다. 암이 강하게 부딪혀 올수록 보듬어 주고 안고 달래보자. 그렇게 친구로 만들어 언젠간 꼭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네,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암이 지금은 불치병이 아닌 시대입니다. 이젠 치료를 넘어서 암과 함께도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암에 걸린 이후의 문제는 내 몸에 찾아온 일시적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누군가는 절망하겠지만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희망을 가질 겁니다. 식이요법에서 스트레칭까지, 또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8순이 훌쩍 넘은 저자의 암 예방 치료 관리법. 암 치료의 답은 증거 중심 의학이다. 저자는 얘기합니다. 투병 생활 시작할 때 98년도에 유행했던 온갖 암 치료 방법, 비방들은 현재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민간요법, 비방이나 또 어떤 그 광고나 그 약제, 이런 것들에 현혹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저자는 암 치료에 있어 증거 중심의 현대의학을 대체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암 환자들을 유혹하는 잘못된 치료법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자는 암 치료에 있어 친구론을 주장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암에 걸려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자꾸만 무너져가던 어느 날 저자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괴로워했던 지난 날은 자기의 상상 속에 암과 싸운 시간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싸운다고 해서 물러날 적이 아니라면 차라리 친구로 삼아버리자라는 것이 암 친구론의 핵심입니다. 암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빠져드는 늪과 같아서 오히려 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친구로 삼아 잘 달래서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만이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받는 치료는 암과 억지로 싸워가면서 받는 치료와 그 효과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은 환자 자신이 치료의 주체로 자신을 믿고 임상적으로 검증된 증거 중심의 의학만을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치료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건 환자의 입장에서는 얻은 깨달음이고, 증거 중심의 의학을 따르고자 한 건 한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얻은 결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unshine State, Drug Dealer. 저자는 말기암을 이겨낸 이후 지난 20년 동안 일반인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겼지만 강연이나 여러 가지 활동도 열심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자는 암을 완치한 이후 지금까지 먹는 약이 혈압약 말고는 없답니다. 어떠한 건강식품, 보조제, 영양제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저자는 자신의 건강 비법을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움직이고 이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아침 밥상에 건강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제철에 맞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아침상을 북청 물장수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감사히 먹는 게 평범하지만 중요한 건강관리법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 이런 생활 원칙 덕분에 저자는 암을 극복해낸 것은 물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암을 극복하고 이거를 떠나서 정말 이 생활 습관만큼은 참고할 만한 아주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을 안 먹는다는 것도 정말 저도 약을 안 먹거든요. 저도 감기 걸려도 약을 안 먹을 정도로 감사한 거죠. 건강하니까 감사한데 또 주위에 보면은 정말 아침에 약 먹고 배부르다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저도 혈압이 조금 있는 편인데 혈압약도 안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랑 좀 다른 건 이제 저자는 약을 안 먹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아침에도 이렇게 색깔별로 야채를 먹고 막 이러는데, 저는 약도 안 먹고 음식도 늘 사 먹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갑자기 고백을 하네요. 마치 현대의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 대체의학이라는 말을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저자는 검증이 안 된 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권하거나 또 그로 인해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히 어디에 좋고 관절에 좋고 팔에 좋고 목에 좋고 머리에 좋고 암에 좋고 이런 약이 너무 많다고 우려합니다. 이 우려를 책 굉장히
곳곳에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걸 찾는데 특히 암 환자인 경우에는 그게 더 크겠죠. 좋다는 건 일단 먹고 보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의욕도 좋지만 살고자 하는 약 복용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라는 게 저자의 충고입니다. 약 이야기가 나오거든 차라리 귀를 틀어막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필요할 때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 효과와 부작용이 정확히 밝혀진 것만 쓰되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MBC 공채 개그맨 김철민 씨 개 구충제 복용 사례 한국에서 아주 크게 이슈됐는데 암 투병 중인 김철민 씨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먹고 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치료에 효과를 보았다 이런 영상 공개했는데 그 이후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가 2019년도인데 저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 주변에서도 정말 진짜 핫 이슈였습니다. 뭐 바이러스도 잡고요. 심지어 코로나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뭐 염증도 잡고 뭐 암도 치료하고 아주 펜벤다졸 개 구충제가 뭐 만병통치약으로 뭐 품귀 현상 당연히 일어났고요. 플러싱에는 그죠? 한인들이 많은. 그런데 작년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철민 씨는 증언을 했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녹화 영상으로 증언을 했고 또 그 증언에 따르면 개 구충제 복용 이후 암세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작아지기는 했는데 그건 사실이랍니다. 그 이후에 경과는 암세포가 훨씬 더 커졌고 또 심지어 경추에도 큰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전이가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 역시 개 구충제에 내성이 생기면 치료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해서 복용을 작년부터 완전히 중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철민 씨는 또 선인장 가루액으로 만들어 마시면 폐암이 사라진다라는 제안도 받았고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의 제안도 있었다. 이렇게 암 환자들은 이상한 제품이 현혹되기 쉽고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 없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면 나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복용하기가 쉬운데 전문적으로 이를 상담해주는 기관이나 의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철민 씨는 또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개 구충제를 복용한 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 때문이었다면서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을 먹고 부작용을 경험했고 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철민 씨 사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암에 대한 민간요법 대체의학의 그 피해 사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치료에 차도는 없고 고통은 가중되고 병원에서 도저히 희망을 못 보는 암 환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남들의 이야기에 현혹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문 내용, 책 내용 전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tter Got My Skills가 부릅니다. 2017년 나는 이제 우리 나이로 84이 되었고 1988년 암에 걸려 암과 친구가 된 지도 벌써 19년이 되었다. 보통 암에 걸린 후 5년 동안 생존한 경우 완치 판정을 받는데 이제는 암 환자나 암 생존자라는 말이 어색할 만큼 긴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암이란 녀석은 잊을만 하면 내가 잠시 나약해지거나 나태해진 틈을 노려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이다. 암에 걸리고도 내가 지금껏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아닌 비결은 바로 쓸데없는 약을 먹지 않아서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흔한 비타민, 보약, 건강식품 한번 먹지 않은 게 바로 암 치료에 있어 최적화된 몸 상태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금 의학도 발전을 거듭하지 않았는가? 처음 내가 수술을 받았던 98년에만 해도 보통 암에 걸리면 50%가 생존한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평균 70%가 되었다. 문제는 이 수치를 똑같이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사냐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죽냐고 한다는 거다. 나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생존하는 확률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확신, 그 마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 혈압약 하루 한정 외에는 어떤 약이나 건강식품, 영양제도 먹은 적이 없다. 오로지 새끼, 매 끼니에 내 모든 걸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단언컨대 두려워해서는 절대 암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하고 싸우기엔 암의 위력이 생각보다 강하다. 그렇다면 찾아온 암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차라리 잘 달래며 끼고 살자. 암 환자가 기나긴 투병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머릿속에 있는 암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암을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닌 함께 있는 동안 잘 끼고 살아야 할 친구라고 여기는 거다. 환자가 요구하면 진단서를 보여줘야 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그런 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몰라서라도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환자 자신이 병의 주체이자 치료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환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에게만 의존한다면 그만큼 위축되고 소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할 수밖에 없다.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 자신이 치료의 주체로 서려는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그들이 말하는 대체 의학이란 그저 상술일 뿐이다. 암 환자들이 이러한 비방에 매달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돌아올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그 말이 상당히 달콤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루아침에 주변에서는 바이러스 염증까지도 잡는다는 그런 잘못된 거짓 소문들도 돌고 마음이 약해져 버린 암 환자들에게 이 약만 먹어보라고, 이것만 발라보라고, 이것만 보라고 유혹하는 검은 손길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난 알고 있다. 어느 누가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는데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 말에 현혹되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우선순위를 바꿀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니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피해가 생겨도 대안이 없다는 말이다. 내가 투병 생활을 처음 시작할 98년경 대중을 현혹시켰던 비법과 비방들은 지금 다 사라졌다. 시대에 따라 그때그때 민간요법적인 방법이나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거짓 방법으로 암 환자를 현혹시키는 것들은 항상 존재했다. 지금 현재로서 암치료에 있어 줄기세포에 의한 암치료법은 증거 중심의 의학이 아니다. 따라서 암치료법으로 줄기세포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 암 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가 암에 걸리면 특별한 음식이나 치료, 보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암 환자를 위한 항암식품이나 특효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덩샤오핑의 주치의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밥이 보약인 것이다. 암 환자에게 필요한 건 그저 하루 3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암에 걸리게 하는 위험 요소, 즉 발암인자는 하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상식선 밖에 있는 것들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건전하게 사는 게 곧 암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말도 된다. 평범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면 그것만으로도 발암인자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각자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앞서 얘기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암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이 눈에 띌 것이다. 일단 그런 요소들을 찾자. 머릿속에 무언가 떠오르면 그것이 곧 발암인자다. 그건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개인에게 찾아가는 암이 제각각이든 말이다. 본인이 발암인자를 찾아내 최소한 그것만은 피해가자. 이것 역시 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암 환자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움과 절망이 온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가만히 있으면 어느덧 주변이 보인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런 나를 지켜보며 보이는 데서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리지 못하고 아파하는 가족이 있다. 그들이 바로 내가 암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주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암 환자에게 내가 아닌 우리가 있다. 그것이 암 환자를 낫게 만든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암 선고 받은 환자의 첫 반응은 대부분 왜 하필 나에게라는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아직 젊은데 평생 고생하다 이제 허리 좀 필만 했는데, 갖가지 이유와 갖가지 한숨이 암 환자에게 들이닥친다. 암이라는 놈은 너무나도 영리해 보여서 내가 살 이유를 갖고 있으면 나에게 쉽게 붙어 있지 못한다. 반면에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면 암이라는 녀석은 나랑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한다. 중요한 건 하필이면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다. 어쩌다 보니 암이 이 반갑지 않은 녀석이 나에게 찾아온 거다.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수 없듯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내게 다가온다면 그런 비슷한 류의 친구인 것이다. 악동이다. 암이 찾아온 건 내가 어쩔 수는 없지만 내 힘으로 막을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열심히 받고 가능한 한 잘 먹고 가능한 한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유일한 일이다. 나는 암과 친구로 지낸 동시에 이미 죽음과도 친구로 지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암과는 친구가 되었지만 죽음과는 아직 친구가 되지 못했다. 죽음이란 그런 것이다.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면서도 친구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병이 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며 공평하다. 나는 내 삶의 그 긴 여정이 활기차고 점잖기를 희망한다. 특히 죽음을 향해 점차 가까워질수록 내가 내딛는 발자국이 더욱 점잖고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팩에든 집이건 정제된 약이건 일단 원래 모습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를 갖추면 인공적인 손길이 가해진다. 인공 포장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보관하는 약. 변질을 막기 위해 방부제 성분을 넣거나 아니면 방부제 아니더라도 화학적
처리가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재료의 출처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중국산 농수산물이 건강에 나쁘다는 건 원산지가 중국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앞에 전달되기까지 인체에 해로운 각종 보존제가 첨가되기 때문이다. 친척이 마늘즙을 먹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항암식품을 따지는 그 집 냉장고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비닐 포장된 각종 햄, 색소가 잔뜩 들어간 음료수, 하얗게 표백된 밀가루, 3, 4일째 그냥 두고 뜯어본 기억조차 없는 식빵, 유리병째 파는 다진 마늘,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오래된 반찬. 나는 그 친척 얘기를 전하는 아내에게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마늘즙 같은 거 찾기 전에 당장 냉장고 청소부터 하라 그래. 암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자연의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이는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태도다. 따라서 음식물 하나를 먹더라도 질 좋은 음식물을 자연의 원리에 따라 조심스럽게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네, 킹 프린세스 1950. 아주 뭐랄까요, 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상큼한 거기 나왔습니다. 저자도 말하잖아요. 암 환자라고 해서 특별한 특별식, 보약, 이렇게 비방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음식, 신선한 다양한 음식 하루 3끼 열심히 놓치지 말고 꼬박꼬박 꼭꼭 씹어 먹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자만하면 안 되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을 잃고 건강해지겠다고 노력한다면 몇십 배 힘든 과정 겪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 과정 겪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다짐은 하는데 바쁜 일상 또 생활, 직장 생활 하면서 안 좋은 습관 늘고요. 이 퇴근하면은 뭔가 정말 손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그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냥 대충 라면이나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막 주워 먹고 그러는데 제 얘기입니다. 네. 꼭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암에 걸리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진 걸 행복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라는 책, 우리 올 초 정도인가 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구절 나왔어요. 친절하게 베풀고 나누고 싶어도 건강하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체력이 딸리고 건강이 안 좋으면 웃을래야 웃을 수 없고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싶어도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이 비루한 몸뚱아리 때문에 의욕만 앞서다 제풀에 지친다.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굳이 암 아니더라도 혈압 높거나 당뇨 있기만 해도 일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알 겁니다. 두통이 있다던가 빈혈이 있다던가 만성 소화불량, 변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체에 어떤 이상 증상이나 지병이 있다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참 많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게다가 암이라니요. 암을 이겨낸 저자의 말대로 남이 뭐라 하든 결국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한 방에 뭔가 진짜 원샷 원킬 그런 해결책보다 매일매일 습관으로 이겨내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습관으로 이겨내자. 습관이 정답이다. 책 내용 중 운동만 하면 해결될 거라는 착각, 잘못된 정보, TV, 신문, 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하는 유료 광고로 나온 기사를 보고 잘못된 상식의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약 먹으면 낫는다, 이걸 바르면 낫는다, 이걸 마시면 낫는다, 그 부질없는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은 암이란 존재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은 사망 선고가 아니라 친구처럼 잘 달래며 끼고 살다가 보내줘야 하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예전에 내 인생의 명작에서 임사체험을 다루었던 책 죽었다 살아난 체험, 그 저자가 했던 말 기억나요? 우리 안에 들어온 병을 무찌르고 없애고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쁜 병균이든 나쁜 생각이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순간 잘 맞이해야 하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간 혹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통해 저 역시 두 손 모아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기운 내시라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Pulling Me In, 크레이그 리버가 부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어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전 서울대학교 병원장 한만청 박사의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요즘 아주 핫한 빌보드 핫 100의 1위 곡이죠. BTS Butter. 네. 그리고 1부에서 너무 조금밖에 못 들었던 곡입니다. 나머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곡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아준이었고요. 내 인생의 명작. 다음 주에 다시 토요일날 5시 30분에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